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업체로부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들어왔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오시죠. 이렇게 예쁜 선물 상자에다가 제품을 넣어서 보내준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팬이 보내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들어있네. 마스크.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 방역 마스크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핸드 세니타이저, 손 소독제도 들어있고, 이런 걸 막 넣어줘서 엄청 감사하긴 하지만 이걸 받았으니까 뭔가 안 좋은 걸 좋게 말한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다는 점. 자, 오늘의 메인 제품 바로 이거죠. LG의 새로운 중저가형 스마트폰 Q51. 역시 LG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새 제품에 붙어있는 이 비닐에 보면은 핵심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6.5인치 풀비전 노치 디스플레이. 6.5인치면 굉장히 대화면이죠.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중저가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했고, 4000mAh 배터리. 나름 이 정도면 대용량이죠.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심지어 스테레오 스피커. 중저가형인데요. 중저가 제품인데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해서 뭔가 빵빵하고 멋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구성품 일단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 USB 충전기, USB Type-C 충전 케이블과 번들 이어폰까지. 자, 보호 비닐을 벗기고 집어든 이 느낌. 가장 처음 들은 느낌은, 야, 이게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라고? 중저가형 치고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느낌, 그 마감이나 요 색감,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배치, 크기, 모든 면에서 중저가형이 아니라 그냥 나름 플래그십 폰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고 화면이 큼지막하고 마감도 되게 고급스럽게 빠졌고, 색깔도 뭔가 영롱해가지고 굉장히 일단 고급지고 절대 싸 보이진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나왔지만 가격 31만 9천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중저가 스마트폰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6.5인치 HD 플러스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습니다. AP로는 미디어텍의 MT6762를 채택했고요. 램이 3GB, 내부 저장 용량은 32GB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제공이 되네요. 카메라는 전면에 하나, 후면에 3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면과 후면에 모두 다 1300만화소를 메인 카메라로 채택하고 있고요. 특별히 후면에는 1300만화소 일반 카메라와 더불어서 초광각 500만화소 렌즈와 심도 표현을 위해서 붙어있는 200만화소 카메라까지 총 3개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기나 요정도 되는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좀 오래된 모델이지만 Q7이라고 LG에서 나온 중저가 폰의 경우에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 Q51은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는 스펙상 204g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울로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206g, 200g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로 중저가 폰치고는 굉장히 대용량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군사 규격이라고 해서 밀스펙이 있어요. 밀스펙 스탠다드를 통과해서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인증된 폰이다. 그리고 기존의 중저가 폰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스테레오 스피커와 DTS:X 3D 입체 음향을 지원하는 코덱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운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컬러는 제가 받은 이 프로즌 화이트하고 문라이트 티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색상이 오묘해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푸른빛도 돌고 은색빛도 돌고 굉장히 고급진 되게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는. 사실 이걸 처음에 집에서 받아갖고 열었는데, 제 딸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딱 여는 순간 되게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엄청난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현실 리액션이 나온 만큼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리 지문인식 센서가 후면에 달려있고 LG페이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3.5파이 스테레오 이어폰 잭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이 3.5파이 이어폰 잭을 빼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폰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선명하게 뜨고, 하단 베젤이 좀 생각보다 널찍합니다. 지금 설정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를 좀 눌러보고 하고 있는데 타건음이 좀 들리거든요. 확실히 스피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소리가 꽤 커요.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앱들을 잔뜩 깐 다음에 한 2-3일 정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도 왠지 아쉬우니까 셀카 하나 남기고 출발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폰을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뭐 아주 오래 써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경험을 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을 요약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폰이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부분들 위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한민국 LG에서 내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샤오미라든지 저가형 외산폰을 구입했을 때 통신사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개통을 할 때 좀 복잡했던 부분들, 혹시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했던 부분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심을 꽂아갖고 바로 모든 기능 활성화돼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LG페이가 들어있다 보니까 지갑 없이 이거 한 개만 들고 다녀도 교통카드는 물론이고 뭐 편의점이나 이런 이제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이걸로 다 긁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다. 요거야말로 뭐 맞들이면은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 같은 거죠. 들고 다닐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그게 뭐야, 처음 보는 느낌이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보던 건 아니니까 반응이 이렇게 뭐 되게 스페셜하진 않아도 이게 뭐지, 못 보던 건데 그거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이제 있었고요. 얼핏 생각하면은 지문이 잘 묻고 금방 더러워져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옷으로 쓱쓱 문지르면은 닦아지고 아직까지는 잔 흠집 없이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인식 센서가 뒷면에 물리 센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 손으로 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제 잠금 해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했고요. 화면이 큼지막한 것도 뭐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MS 런처를 깔아가지고 순정 런처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아이콘을 배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는 거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FHD 플러스 해상도라서 플래그십 폰들이 지향하는 UHD급, QHD급 그런 화면은 아니지만 웹서핑을 하거나 뭐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는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러한 해상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 베젤 사이즈가 좀 광활해요. 그러니까 상단하고 하단 부분, 특히 하단 부분이 베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하관이 많이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굳이 이걸 장점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이 게임을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열성 유저인데요. 이런 게임들 할 때 보면은 핸드폰을 가로거치하고 게임을 하는데 베젤이 작은 핸드폰에서는 이게 원하지 않게 붙잡고 있는 부분에 터치가 돼가지고 내가 군사를 이제 이쪽에다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손바닥 안쪽이 여기 화면과 물리면서 아까운 전사들이 희생되는. 게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보자고 하면은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은 뭐 그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로 좀 이렇게 돌려봤을 때 81,600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저가형 AP를 적용하고 메모리도 좀 작고 실용적인 영역에다가 힘을 준 폰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COC 정도 아니면 퍼즐 게임 이런 것만 잘 돌아가면은 크게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많이들 게임 테스트할 때 돌려보는 그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 영상을 재생을 하거나 뭐 화면을 로딩하거나 스테이지에 들어가거나 할 때 로딩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게임 옵션에 들어가서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최저 사양 옵션을 해놓고서 플레이를 해야 게임을 할만합니다. 일단 조금 높게 설정을 해보려고 해도 하드웨어에서 잘 지원을 하지 않고 밸런스 뭐 중간 이런 정도 설정만 해놔도 버벅거리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 프레임 드롭도 좀 있고 고사양의 게임을 뭔가 원활하게 빠르게 신나게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다. 일반적인 라이트한 게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나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고요. 셀카 찍는 데는 문제가 없고 1200만화소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찍을 수 있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3개가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화각을 조절해가지고 틀 수 있는 카메라는 2개뿐입니다. 표준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2개를 쓸 수가 있어서 광각 카메라와 그냥 카메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카메라는 뭐냐? 이 세 번째 렌즈는 피사체와 그 배경에 있는 깊이의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 심도 효과를 주기 위한 겁니다. 뭔가 이제 DSLR 카메라나 밝은 렌즈로 찍었을 때 배경 싹 날리고 인물이나 피사체를 깔끔하게 딱 당겨주는 뭐 그러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하려고 들어간 그러한 렌즈, 보조적인 렌즈가 되겠는데 V50이나 이런 데 들어갔던 트리플 카메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이 꽤 잘 나와요. 보통 저가형 스마트폰이 카메라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써줬다, 꽤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시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이 사운드, 이 소리는 LG Q51로부터 수음되고 녹화된 보정 없는 영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메인 화면은 약간 보정을 한 그러한 영상이고 줌 마이크로 수음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좀 알겠죠. 요 정도 느낌. 또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스피커, 이 사운드 부분인데 끝까지 켰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이 됐는데 하단 부분에도 스피커가 있고 이 상단 부분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충분히 밸런스가 잘 잡혀서 소리가 배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소리가 커졌다 보다는 요 밸런스, 양감이라 그러는데 소리를 키웠을 때 탄탄하게 채워져 가지고 소리가 여유있게 나오는,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이 스테레오 스피커가 양쪽에 균형감 있게 나오고 공간감도 잘 살아가지고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잖아요. 플러그 하나로 커버하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양감이 되게 뛰어나고 공간감이 좋고, 그러니까 소리가 여유있게 들려서 그 몰입감이 더 있더라고요. 일반 모노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비슷한 크기의 화면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그걸로도 비슷한 앱들을 작동시켜서 비슷한 시간 이렇게 같이 써봤는데 쓰면 쓸수록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이게 좀 더 오래 버텼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고속 충전, 뭐 퀵차지가 지원을 되진 않아서 일반 충전으로 이제 충전이 되긴 하는데 충전될 때 큰 발열도 없는 데다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움을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면은 거의 완벽한데 아무래도 가격이 또 저렴하다 보니만큼 30만원 정도 실용적인 영역에 집중해서 꼭 쓸만한 기능을 집결해서 넣고 완성도나 마감 신경 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폰을 이제 추천하는 영역과 추천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추천하지 않는 영역은 나는 프로게이머, 엄청 게임 많이 하고 고사양 게임도 가끔 돌리면서 이 핸드폰으로 거의 컴퓨터 마냥 빡세게 2일 저일 엄청 돌리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이제 고사양 고스펙보다 편안하게 쓰길 원하고 한번 부셔지면은 수십만원씩 깨지는 그런 비싼 스마트폰이 아니라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밀스펙까지 들어가 있고 국산 우리나라 LG 제품이니까 영태형이 유혹하는 샤오미 직구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AS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 폰을 쓰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저가지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도 있고 디자인이나 색감,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고요. 가장 막강한 LG페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운 지갑이나 뭐 카드 지갑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쉽게 쓸 수가 있고 60만 꼽아가지고 쉽게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 서비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이 폰,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작금의 세태 속에서 나는 그렇게 고사양의 카메라와 고사양의 CPU와 엄청 큰 램과 엄청 작은 글씨의 높은 해상도가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LG의 Q51 이렇게 내준 것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핸드폰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어차피 게임도 잘 안하고 전화 받는 거가 중심이고 카톡 되고 유튜브 가끔 보고 뭐 음악이나 가끔 들으면 많이 하는 거야. 거기다 가끔 이제 우리 뭐 조카들이나 아들이나 딸들, 손주, 손자들 사진을 좀 찍어주고 뭐 이런 정도의 니즈가 딱 거기까지가 내 니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부담 없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직구폰 같은 거 추천해드렸다가 뭔가 고장나고 잘 안되고 꼬일 때마다 불려가서 고쳐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 스마트폰 부담 없이 쓰실 분들에게 LG의 Q51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